뮤세 200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커네티컷의 박성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바스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캐리 이 작가입니다.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태바님 아리조나에서 지금 계신가요? 네, 이사 왔어요. 저 아리조나 피닉스라는 곳에 이사 왔어요. 반갑습니다. 태바님 너무 태바님 오랜만이어서 너무 반갑다. 반갑습니다. 네. 네. 태바님은 저한테 그 점심 같이 내가 대접하겠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가버렸네. 내가 태바님이요? 잊어먹을 줄 알았지. 그러니까요. 그게 가신 무슨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상황을? 너무 섭섭하겠어요. 그쪽 지역. 네, 사신 갑자기 분들이. 가서 저도 지금 미국에 온 지 지금 한 달 됐는데 오니까 이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친정집이 갑자기 없어진 느낌? 네, 너무 지금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도 힘들지만 네. 또 허전한 느낌. 네, 우리 태바님이 또 캐럴 방송 또 공신이신데 느낌이 또 새로우실 것 같아요. 200회를 맞이해서 소감이 어떠신지요? 겨울에 시작했죠? 2017년 1월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만나서 얘기 나누고 뭐 이랬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 깊이 뭐 심각하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 한번 이렇게 좋은 방송 한번 해보자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하게 될 줄 몰랐고, 네, 200회까지 오게 될 줄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그냥 방송하면서도 그냥 하는 거지 생활처럼 안 하면은 허전한 그런 마음으로 쭉 이어오다가 이렇게 또 제가 중간에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빠졌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사실은 자랑스럽고 또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같이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꾸준히 하게 된 것 같고 바로 그런 점에서 굉장히 행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방송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세바스찬님이 방송에 컴백하셨는데요. 어디 갔다 이제 오셨어요? 뭐 여러분들, 뭐 애청자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시차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시차 적응 좀 하느라고 네. 좀 시간이 걸렸고요. 밤낮이 좀 뒤엉켜가지고 좀 어려웠긴 했는데 뭐 그 와중에 좀 짬이 나는 틈을 이용해서 악기를 또 제가 하나 수준급으로 하나 배워놨습니다. 또 무슨 악기요? 오카리나라고요. 조만간 콩쿨 대회 나갈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 200회 우리 방송을 맞이해서 짧게 특별히 좀 특별 공연을 좀 그거잖아. 깜짝 공연인데요? 네. 치지 마라. 오카리나면은 그 사기로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관악기인데요. 그 입이 좀 잘 마릅니다. 이제 불어야 되기 때문에. 애청자분들은 이제 눈을 잠깐 감고 제가 사랑 노래를 하나 연주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노래를 제목이 뭔가 익숙한데 뭔가 또 낯설고 그래도 뭐죠? 이게 셀린 디온의 그 타이틀 그건데요. 이게 그 실크로드
그 그러게. 쓰였던 그거죠. 대황야 뭐 이런. 아, 그죠? 타이타닉 네. 영화 지금 기대되는데 반응이 왜 이래 이거?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더 연습하셔가지고 더 예. 연습하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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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꽃다발도 또 증정을 하겠습니다. 네. 좀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해서 좀 그렇구만. 뭘 더 원하지? 네. 다음에 더 연습해서 좀 멋진 곡으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주 예. 좋은 공연 고맙고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예, 오늘 또 방송 특별한 방송인 것은 미우새 200회째 맞는 날입니다. 2017년 캐롤라인에 열린 방송으로 시작해서 지금 2020년 미주 한인 우리 세상으로 맥을 이어오고 있고요. 네, 김 사장님 감회가 어떠신지요? 미주동포 설록부터 시작해서 팟캐스트라는 걸 처음 시작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일이 잘 대한민국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미주에 있는 동포들은 먹고 사는 일만 신경 쓰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오다가 발전, 화합 이런 것에 도움이 될까 해서 시작한 게 팟캐스트라는 거였죠. 그러다가 케얼방이 시작되고 미주 한인 우리 세상이 이어져 오면서 벌써 200회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분들의 그 참여와 여러 가지 조금 아까 우리 세바스찬님이 보여준 그 재능, 자기의 지식, 정말 노력, 성실, 봉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미주 한인 우리 세상 200회 특집을 축하드리면서 모두에게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방송을 위해서 힘써주신 모든 분들과 또 애정을 갖고 재미있게 들어주신 애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오늘 프롤로그는요. 한민복 시인의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 였는데요. 아주 제목이 감성적인데 슬픔도 배가 부를 수 있다니 하는, 그런데 내용은 이 가난이라는 화두를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저는 김 사장님이 이번 주 프롤로그입니다. 그래서 올려주셨는데 슬픔도 배불렀다. 뭐 이렇게 슬픔 도배 불렀다. 뭐 그래서 도배하는 분들을 부른 줄 알고 좀 슬픔으로 도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말 되네요. 말은 되네요. 네. 세바스찬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띄어쓰기였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지. 하도 요즘에 가짜 뉴스가 도배를 하니까 노이로제였을 수도 있고 여러 맞아.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하여튼 뭐 도배를 했다 그래서 뭐 일단 들어는 봤는데 뭐 듣고 나니까 뭐 슬픔으로 도배를 한 게 아니라 뭐 희망으로 도배를 했다. 뭐 이렇게 좀 뭐 제목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라 좀 흐뭇한 그런 경험이었고요. 젊은 부부가 아기를 재워놓고 이렇게 막 면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사실은 미국에서 우리가 정말 자주 보는 장면이에요. 중국집. 중국집도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식당들 보면은 주방에서는 다 대체적으로 많이 멕시칸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기를 업고 일을 하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타인의 모습을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저는 감동이었거든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오잖아요. 그 충만한 마음이. 네, 그런 걸 그렇죠. 느꼈고요. 처음에는 참 우울하다가 나중에는 반전이 되죠. 가난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지만 그 고단한 삶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연민과 애정의 마음을 느낀 시인의 마음이 애잔하게 와닿습니다. 세바의 요모조모를 준비를 했는데요. 뭐 첫 소식은 당연히 팬데믹입니다. 이게 팬데믹에 관한 소식을 끊이지 않고 전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1차 세계대전 사망자 수보다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전시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에 관한 소식은 항상 전해야 된다고 지금. 그리고 지금 플랫더 그래프, 이렇게 그래프를 평평하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평균 한 30만 명, 20만 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었는데요. 지난 10월 말부터 한 10월 20일경부터 뭐 확진자 수가 60만 명에서 70만 명씩 하루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들어서면서 이제 하루 그 확진자 평균 확진자 수가 10만 명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14일에는 18만 명, 이제 기록적이라 그래요. 이렇게까지 많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뭐 지난 3월 달부터. 그리고 이제 뭐 사망자 수도 하루에 1,000명씩 나오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1,350몇 명 죽었죠. 사망했죠. 네.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태리 같은 경우에서는 그 병상이 모자라 가지고 막 환자가 갔는데 막 화장실에서 사망해 있는 어머, 그런 어머. 것도 있었고 그 네. 굉장히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유럽 지역에서는 비교적 잘 통제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독일에서도 락다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 국민들이 이제 산발적으로 락다운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미국에서는 그 확진자가 수가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늘어나다 보니까요. 그 텍사스에는 이제 천막을 쳐서 텐트 병원이라고 그러죠. 야전 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야전 병원도 생기고 펜실베니아주에서는 그 초등학교 짐 체육관을 개조해서 그 코로나 전용 병원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두루마리 휴지 그리고 네. 먹거리 이런 걸 또 사재기 하고 있어요. 맞아. 네, 예, 그래서 맞아요. 네. 다시 또 굉장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요. 지난 14일에 그 워싱턴에서 대선 결과를 불복하는 밀리언 마가 행진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 왔나요? 이게 CNN에서는 뭐 수천 명이 왔다 이렇게 발표가 났고요. 폭스 뉴스 이제 극우 매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폭스 뉴스에서는 이제 수만 명이 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보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딱 보기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만 명 정도 오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세상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확산됐네 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그 네. 우리나라의 그 정광훈 씨라고 아시죠? 모르면 간첩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양반이 그 네. 우리나라 광화문광장에서 좀 하지 폭탄에. 말라고 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어이 집회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퍼졌었거든요 한때. 그랬죠. 네. 근데 이게 똑같은 일이 마스크도 안 썼어요 보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 밀리언 마가 행진 요 행진의 그 주체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 모인 단체들을 보면 뭐 총기협회, 뭐 인종주의자, 와인 내셔널리스트, 뭐 이런 기독교 모임 이런 데서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네. 이제 집회를 하고 이제 다 자기 사는 데가 또 버지니아, 뭐 노스캐롤라이나 뭐 가겠지. 다 퍼지구나. 저번에 그 박성윤이 오토바이족들 오토바이족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퍼져가지고 또 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네.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래서 좀 우려가 되었고요. 네. 근데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의 극우라고 자칭하시는 분들이 이 수백만이 모여서 이게 집회를 했고 뭐 이게 곧 뒤집어진다. 뭐 선거도 뒤집어지고 뭐 FBI도 곧 뭐 수사에 착수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이제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상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지금 이 미주 지역에 기독교 모임방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한국의 극우 유튜버들의 그 주장을 자꾸 올리길래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선거도 무효가 몇십만 표가 나왔고 필라델피아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뉴스로 있는 건 맞지만 그 결과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몇십만 표 부정도 결국 아닌 걸로 밝혀지고 워싱턴 DC에서의 집회도 100만 명이 모인 게 아니라 많아야 뭐 수만 명인데 10,000명 조금 그렇죠. 넘는 건데 그걸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한국의 유튜버들이. 근데 그거를 미주에 있는 분들이 그대로 반복적으로 방에 올려요. 카피 근데 그 해가지고. 방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방이고 우리가 믿음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친분을 나누고 그런 방이지 무슨 그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고 먼저 그분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저희도 전혀 정치 얘기가 올리지 않는데 그분들은 정치 얘기 하지 말자고 하고 그걸 계속 올려. 예.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올려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대꾸가 없어요. 잘못했다든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뭐 이런 말이 없고 제가 올린 것에 덧붙여가지고 트럼프는 신이 보낸 사람이고 바이든은 무슬림이고 그냥 이분법으로 그냥 나갑니다.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한때는 나름대로 좀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올려드렸어요. 제가 거기에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그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네네. 대화하고 소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건 거의 그 침팬지들이 우리가 눈빛으로 알지 대화는 안 되잖아요. 침팬지들 같은 경우. 네. 뭐 1 더하기 1은 2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침팬지들하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냥 눈치 보고서 아유 대충 먹을 거 주면 주고 바디 안 랭귀지 되겠구나 하면 하면. 쫓든지 해야 되는데 그 네. 방해 분들이 그분들이 기독교 자신들은 기독교 대표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기독교 대표 아니에요. 그냥 일부 네. 그 반공의식 어떤 막 편가르기 의식 치우친 의식 요걸로만 똘똘 뭉친 사람이 계속 한국 극우 유튜버들의 그 주장을 반복해서 올리는 그런 데라 대화가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는 대화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좀 벽을 느꼈습니다. 벽을. 인지적으로 그러니까 뇌가 이미 형성이 돼 있대요. 그렇게 프레임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무슨 그 팩트를 이렇게 넣어줘도 그 프레임을 이미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영향을 안 미치, 뇌가 이렇게 빨리 못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프레임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많은 빈도수의 그 세뇌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지어진 성이기 때문에 팩트를 얘기해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뇌가 안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예, 적어도 아무리 얘기해도 예. 적어도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면서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1 더하기 1은 2면은 그거는 서로 인정을 해야 인간으로서의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야 그분들의 주장도 사실에 기반을 한 주장이구나 이걸 깨닫는데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계속 주장만 하니까 대화가 되지도 않고 소통도 되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 막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이거는 일부 사람들이 그냥 사실이 아닌 거짓말에 기초해서 한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왜? 사실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 주장만 계속하지. 그럼 그 사람들의 주장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거짓말에 의해서 형성된 가치관이고 주장인데. 그거를 그렇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뭐 이렇다고 제가 그 방을 실망해서 나갈 것 같아요? 저 안 나가요. 저는 계속 있으면서 그래도 네. 혹시 이 사람들이 좀 정신을 약간 잠깐 정신 들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 틀린 거는 틀렸다고 객관적인 사실을 드릴 거예요. 그 대신 저는 욕설이나 비하는 하지 않아요. 그분들한테 다 존중을 하면서 네네. 얘기를 그럼요. 계속 해나가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이런 네. 게 바로 미주 한인 우리 세상에 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또 생각도 돼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 사우스다코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엄청나게 확진이 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늘어났잖아요. 거기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성명서를 내고 막 하는 과정에서 무슨 기사를 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오면 죽기 전까지도 인정을 안 한대요.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야. 이거 뭐지 하면서 돌아가신대요. 그리고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그 호흡기 산소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럼 막 빼라 그런대요.
빼라 그러고 이거는 코로나가 아니다. 걸려서 아프서 누워 있는데 이건 코로나가 아니다.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자명한 그 진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도 그걸 인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자기의 어떤 그런 가짜 뉴스를 듣고 와가지고 막 진짜라고 막 얘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광신하는 거. 그래도 그 좀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네. 이제 그런 이성을 거부하고 과학을 거부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병원에는 갔잖아요.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그러니까 신앙의 힘으로 한번 고쳐보지. 그리고 현대 문명에 또 여러 가지를 많이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휴대폰도 쓰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분명히 그 이성이나 과학을 이게 수용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따지고 보면은 이성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도 꽤 있고, 근데 그게 섞여 그렇죠. 있는데 네. 이제 근데 그분들은 뭐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이제 완고한 거고, 근데 이제 그 변할 여지는 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은 이미 그분들이 병원도 과학을 가고 여러 가지 경험했으니까. 이미 이성적인 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 그분들은 저는- 이성적이 아니다, 뭐 좀비다 이렇게까지는 할 건 없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그- 좀비라고 안 했고 저는 침팬지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광신이라는 것이 그 심리적인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세뇌에 대해서 그걸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다 병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잖아 또. 그리고 그걸 그렇게 치료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자가적으로 그것을 자기가 치료를 스스로 하고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그 확률이 적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문제는 이분들이 그러한 것 때문에 도저히 살지 못하겠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컬트처럼 뭐 집단 XX를 한다든가 하면서 가시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퍼뜨리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이거는 무슨 암보다도 더 안 좋은 존재인 거예요. 이게 이 지구나 인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부로 이건 함부로 얘기한 게 아니지. 정확하게 얘기한 건데 서운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운할 하고 거예요. 있는 행위는 그렇게밖에 평가가 되지 않아요. 그 밀리언 마가 마치 지난 14일 날 그 대선에 불복하는 그런 행진이 있었는데 박성희님 혹시 우리나라에 그 부정선거 전문가, 뭐 부정선거 탐지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좀 그렇게 불릴 만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민씨죠. 아, 맞았어. 좀 혹시 모를까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알고 계시네. 그 반만 얘기했잖아요. 네, 민씨라고. 네, 그래서 그 민병욱이 그 네. 밀리언 마가마치에서 그 참가를 하면서 for more years. 부정선거의 실태를 밝혀서 잘못됐다는 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중요한 겁니다. 때문에 저도 외칩니다. For more years, for more years. 그래서 민병욱이 그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부정선거라 그러면서 이제 며칠 뒤에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들 쫙 모아놓고서 여기 증거가 있으니까 다 오세요. 진실을 알고 싶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거의 콩고나 리비아 수준으로 떨어질 겁니다. 몇 프로 이내로 상당히 근접한 검증이 된 시나리오입니다. 그것은 혹은 그다음으로 아래. 판을 바꿀 만한 큰 증거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가장 큰 증거는 저 숫자들입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죠.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세계에서 제일 이상해요.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만드셨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를 했는데 아무도 웃질 않습니다. 그러면 난리를 쳐야죠. 난리를.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박수 치는 사람이 옆에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조용히 하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뭐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죠? 우체국 앞에서 발견된 파쇄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작이 됐다는 증거들을 얘기하셨잖아요. 숫자로 볼 때 알바생들이 저기 와서 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 뭐 중국 동포들, 중국인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국민들의 이 정의감이 살아있는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일부는 기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고 대부분의 내용 딱 갔더니 그 네. 투표용지 6장을 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 투표용지가 왜 내 손에 있습니까? 알고 봤더니만 그 국민의힘당이죠, 지금. 국민의힘당의 그 참관인, 그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참관하는 사람이 거기서 세배온 거야. 그 투표용지를. 두 가지 색깔로 된 투표용지가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투표 중지를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의혹이 있으니 이것도 신고를 하세요 하고 주셨던 투표용지가 개표장 밖으로 들고 나올 때 이게 불법이다라는 건 뭔지 몰랐어요. 그거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로서는 좀 대의적인 차원에서 신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결단을 한 거지. 공익 제보거든요. 저는 이제 문익점 선생을 예를 드는데 문익점 선생이 그 정당에서 추천을 받은 참관인이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참관인이신지 그것도 저요? 예. 정당에서 추천했던 참관인이었어요. 그때 그럼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한 참관인이셨던 거예요? 그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종원 선생님 오늘 혹시 실례지만 저기 배지하고 넥타이에 좀 태극기 문양이 눈에 좀 띄어서 여쭙는데요. 뭐 특정 정당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건 이제 제가 그냥 개인 사업자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그런 질문을 자꾸 하시는 게 JTBC 기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가 문제될 것이 없는데 말씀 못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제가 그거는 뭐 당에 누가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리고 또 어머나. 참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그 뭐 중국 해커가 무슨 메시지를 남겼대. 그래서 이 사람의 표현을 한 글자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서 이제 인용을 하면 이 중국 해커의 내용을 쪼물락 하면 follow the party가 된다. 이제 중국인 해커가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다. 소설 같은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가서 이게 안 통하잖아. 통하긴 했어. 일부 좀 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그걸 따르면서 시위를 하겠는데 이 사람이 민경욱 씨가 그 백악관 앞에 가서 피켓 1인 시위를 해요. 아, 우리나라 부정선거 좀 밝혀주십시오. 근데 누가 그걸 듣겠어, 그걸. 나라 저 망신이지. 봤는데 마스크 안 썼던데요? 네, 마스크 안 썼어요. 마스크 안 쓰고 하던데요? 나라 네. 망신. 네. 참 그나마 일본으로 안 간 게 좀 다행이긴 한데 참 이거 왜 이러는지는 정신병이 좀 단단히 걸린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바스찬님 잘 들었습니다. 김 사장의 먹살경제 시간입니다. 땡스기빙 날
남들은 가게를 닫는다는데 나는 열까 말까 고민하는 미주 동포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어떻게 결정은 하셨어요? 여실 거요, 닫으실 거요? 다음 주잖아요. 그거를 이제 남들 긴장하게 만든 다음에 답을 살짝 얘기하려고요. 네. 저도 이 구도가 다 있거든요. 이 짧은 먹살경제 시간이지만.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저희 가게를 비롯한 또 우리 동네 가게들은 지난 한 2주간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미 제가 한 달 전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엑스트라 크레딧 그 팬데믹 릴리프 지원금, 주정부 차원의 지원금을 100만 장을 가정에 뿌렸어요. 아직도 못 받으신 분은 노스캐롤라이나 수입국 Department of Revenue, NCDOR이라고 하죠. Department of Revenue. 예,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뭐 구글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877-252-3052 전화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안 줍니까? 이렇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소식. 현재 그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세바스찬님이 요모조모 시간에 보도를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만 거가 바로 뭐 파이저, 뭐 모더나의 백신들이 뭐 90% 이상 항체가 생긴다, 뭐 95% 이상 항체가 생긴다. 물론 이거를 뭐 보관하고 배달할 때 뭐 영하 7도씨에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과연 배달 문제들이 괜찮은가, 뭐 이런 문제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초기에 우려했듯이 백신이 개발돼도 사람들이 맞지 않으려고 한다, 막 이런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여론조사하면은 백신 맞겠다 한 게 언론의 보도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급박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경제 회복에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백신이 과연 제대로 제 시간에 배달이 되고 항체가 제대로 생겨서 막 그 감염자 수, 치유자 수가 팍팍팍 이렇게 치유자 수가 늘어나고 해서 경제가 막 활동이 재개되고 하는 데까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또 다른. 그래서 경제 회복에는 약간 좀 신중하자. 이런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일반 자영업자들의 2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 요구 너무 필요합니다. 제발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 JP 모간 체이스의 회장인 제미 다이먼 있죠. 이 분은 엊그저께 이 그 의회나 대통령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아주 어린아이들 같이 차일디시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 당 뭐 어떤 명분 이것 때문에 싸우느라고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정말 답답하다, 이런 비난을 쏟아 놓았는데 이게 이제 MBC에서 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뭐 이분이 한 게 다가 아니겠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비난을 한 건데 이분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PPC 필요성, 그 일반 자영업자들 좀 한번 받고 나서 지금 벌써 6개월, 7개월 지났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분들이 자영업자들이 종업원들한테 임금을 줘야 이 업체도 도움이 되고, 임금을 받은 이 노동자들이 또 그 돈을 가지고 생활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사고 하면서 경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이 2차적으로 다시 대규모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도 계속 지금 올리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도대체 안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 2차 경기 부양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하원의 의장,
하우스 스피커 낸시 펠로시가 엊그저께 다시 의장직으로 재선됐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하원에서 의석수를 조금 잃었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뭐 비난이 있지 않을까, 좀 분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좀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우려와는 달리 뭐 경쟁자 없이 하원 의장직을 다시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민주당 전선은 이상 없다. 아주 단결히 공고한 거예요, 민주당은 계속. 그래서 하원 의장직은 이런 식으로 계속 될 거고, 낸시 펠로시의 그 주장이 있죠. 보다 확실한 대규모의 그 경제 부양책은 계속 추진이 될 거죠. 이제 상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1월 달에 있을 조지아에서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 여기에서 이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 부양책도 그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 대규모로 되느냐, 찔끔찔끔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향방이 결정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참고로만 들으셔도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 제이미 다이먼 그 JP 모간 회장이 제시했듯이,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작은 규모라도 서로를 합의를 하고 그 대신 2월이나 3월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더 큰 규모의 구제책을 하기로 그것까지 문구를 집어넣고 지금 서로 합의를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놨거든요, 제이미 다이먼이. 지금은 당장 급하니까 대규모는 안 되더라도 소규모는 공화당도 지금 5천억 불까지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합의하되 단서 조항으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 확실한 경기 부양책은 1월 이후에 반드시 한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서로 당이 좀 합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대안도 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볼 때는 약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거 비춰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경기 부양책이 크리스마스 직전에 되면 참 좋겠어요. 크리스마스 직전에. 왜?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는 뭐 사랑과 평화, 이 땅의 평강, 이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는 이거는 1년, 보통 기업의 1년 매출에 뭐 거의 뭐 5분의 1, 10분의 1, 뭐 어떤 데는 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은, 이 경기가 싹 죽으면 온라인 회사들만 왕창 벌고 이 자영업자라든가 뭐 일반 그 오프라인 가게들, 뭐 브릭 앤 몰타르 가게라고 그러죠. 이렇게 콘크리트나 이렇게 실제 가게, 이런 데서는 정말 전통적으로 가게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크리스마스 이 장사가 다 망쳐지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이 크리스마스 직전에 경기 부양책이 확 풀려서 수요 그 매상도 줄고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노동자들의, 그다음에 서민들의 그 주머니도 좀 두둑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경기 전체가 확 늘어나면, 이때 주면은 확실하게 늘어나요. 이때 주면은, 만약에 경기 부양책 책을 크리스마스 전에. 딴 데로 돈 안 나가요. 이건 완전히 그 용품을 사고 실제 필요한 곳에 돈이 딱딱 쓰이게 돼 있어요, 크리스마스 직전에 되면. 그래서 이거는 제 완전히 개인적인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이제 추수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땡스기빙. 그래서 땡스기빙 하면은 그 지난 한 10여 년부터 어떻게 했어요?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땡스기빙 날 아침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였어요. 미국은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사람 인기척도 없고 다 조용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한 2010년 전부터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이 점점 강해지고 하면서 한 10여 년 전부터는 어떤 일이 났냐면 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 뭐 6시에 연다, 뭐 5시에 연다, 2시에 연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땡스기빙 날 열자 막 이렇게 됐잖아요. 땡스기빙 밤 8시에 연다. 왜? 아휴, 금요일 날 새벽같이 막 와서 사나 힘드니까. 뭐 하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TV 대형 TV 뭐 블랙 프라이데이 아침에 500불에 파나 땡스기빙 전날 뭐 저녁 7시에 파나 땡스기빙 날 당일날 뭐 가게가 돈 버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막 문 열자마자 서로 막 달려 들어가지고 이건 내가 찜한 거야 이 새끼야 막 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치고 따짐하는 거 TV에 방영되고 하는 그런 혼란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슬금슬금 땡스기빙 당일날 문 여는 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부터. 그러다 보니 장사들은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종업원들이 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추수감사절 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뭐 야 누구야 뭐 제스민아 너는 올해 시집 계획은 어떻게 되냐 뭐 좋은 남자는 만났니 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덕담도 나누고 너 올해는 좋은 대학 가야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덕담 아닌데 덕담 주는데. 네. 땡스기빙 다 그날 다 가버리니까 명절 분위기가 안 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비난도 참 많았습니다. 이 전통 풍습이 변질되는 거죠. 예. 비인간적이 되는 거죠. 아무리 돈은 그러면 땡스기빙 날이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오순도순 나누는 날이 아니라 그냥 뭔가 뭐 1,000불짜리를 500불에 사는 날 건지는 날. 네. 이걸로 다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얘기도 못 하고. 아우 너무 싫다. 그런데 올해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가게들이 다 문을 좌이반 타이반 닫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봐요. 땡스기빙의 정신을 생각하면. 그래서 그동안 제일 문제가 많았던 게 이렇게 베스트바이, 막 컴퓨터,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전자기기, 막 500불짜리를 이날 막 250불에 한정 판매, 막 10명에 한해서 한다. 그러면 뭐 문에 기다렸다가 우리 서배사님이나 박성님은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던 거 없어졌어요. 타겟 이 대형 체인점 여기도 완전 닫는다고 결정을 했고 월마트도 이게 닫고. 너무 잘했다. 만약에 안 그랬으면은 사람들 몰리면 코로나도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너무 맞습니다. 잘 됐네요. 그래서 이 물건 때문에 그 4,500불 그 세이브하는 것 때문에 코로나 걸려서 이 세상 마지막으로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포기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뭐. 그래서 이런 대형 소형 체인점들이 다 땡스기빙에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자영업자 분들께서도 이 땡스기빙에 닫을지 열지는 본인이 결정들을 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컨비니언스 스토어 같은 경우는 많이 열어요. 왜냐하면 큰 체인점들이 닫기 때문에 또 식품점들이 닫기 때문에 또 필요한 사실 게 땡스기빙이 대목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각자 자기 상황에 맞게 땡스기빙 날 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열까 말까 하다가 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이날 쉬기로. 예. 수미상관? 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은 정말로 이제 생활이 힘들거나 그러신 분들이 아니라면 좀 명절 분위기도 좀 하시고 좀 쉬기도 하시고 또 많이 모여서 이렇게 북적북적한 데서 코로나 전염 시키고 전염 당하고 하는 일들이 조심하시면서 안전한 땡스기빙 되기를 바라면서 200회 먹살 경제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정보들이 오늘은 특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미우새 200회 방송 이제 마치기 전인데요. 저희가 200회를 맞이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영상도 제작을 했고 했는데 유튜브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 미우새 200회를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많은 분들이 애청자분들이 보내주셨는데 그분들의 그 말씀도 다 적어서 제작할 예정이니까요.
나중에 유튜브가 나오면은 또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방송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신 많은 애청자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도 안전하고 건강한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